천주사적 싸움의 전모를 밝힌 곽정환 회장의 사필 규정. 7. 참부모님 헬기 추락사고. 기적 중의 기적. 2008년 7월 19일 오후 5시 참부모님과 보좌진과 승무원 등 16명이 탑승한 헬기가 태풍으로 인한 악천 후속에서 운항하던 중 불시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모님 일행은 이날 오전 9시 9분 천정궁을 출발해 서울에 도착한 뒤 서울 반포 메리어트 호텔에서 가정연합 선교회 지도자들과 모임을 갖고 천정궁으로 귀환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헬기가 청평 장락산 중턱 숲속에 불시착하고 만 것입니다. 사고 헬기는 불시착 후 연료통에 불이 나면서 화염에 휩싸였는데 기체가 폭발하기 전에 부모님을 비롯한 탑승자 16명 모두가 기적적으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 직후 부모님은 인근 청심국제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국내외 언론도 실시간으로 사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헬기 사고는 생존율이 무척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체는 폭발하고 탑승자 전원은 생존하다니 기적이었지요. 저도 사고 현장을 둘러보았지만 하늘의 보살핌이 아니고서는 탑승자 전원이 무사한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사고를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라고 보았습니다. 참가정과 통일가가 진정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는 하늘의 경고 메시지였다고 느꼈습니다. 청심국제병원 병실을 방문한 새아드님, 현진님과 국진님과 형진님을 세워놓은 아버님은 형을 중심하고 형제간에 서로 하나가 되라 는 간곡한 당부를 하셨습니다. 국진님은 현진님의 오른팔이 되고 형진님은 현진님의 왼팔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아버님도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 뭔가를 느끼셨기에 이와 같은 당부를 하신 것 아닐까요? 당시 아버님은 89세이셨습니다. 하나 되라는 말씀은 격려 차원이 아니라 최후의 유언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삼형제가 올바른 섭리 목표와 방향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참가정에 부여된 자녀님들의 책임 분담이었던 것이지요. 헬기 사고 후 3주 뒤인 8월 7일 제12회 7.8절 기념 행사가 청정궁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아버님은 현진님에게 이 행사를 주관하고 아버님을 대신하여 말씀하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가정연합 세계회장으로 형진님이 임명됐지만 병실에서 형제간의 질서를 잡아주신 것처럼 공식적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현진님은 이 날을 기하여 전체 통일가와 우리 운동이 하나의 목적과 비전을 중심하고 완전히 하나 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아버님의 메시지를 그 자리에 참석한 참전여들과 축복가정 대표들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 되라는 아버님의 당부 말씀은 200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 때에도 이어졌습니다. 선생님이 구순 때까지 자기들이 해야 할 것, 하늘나라에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시를 받은 모든 것을 다 끝을 내야 된다고요. 오늘도 강력한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서라고요. 형님을 중심 삼고 주는 거예요. 현진이가 가운데로 서라고. 한 발 뒤 국진이는 왼쪽에 서. 형진이는 내가 전체를 책임지니까 바른쪽에 서. 형님을 중심 삼고 부모님과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육수가 하나 된다고요. 개인시대, 가정시대, 종족시대, 민족시대, 국가시대. 문선명 선생 말씀 선집 604권 201쪽 2008년 12월 24일 인진님까지 세워 파국으로 치닫는 통일가의 분열. 엄중한 하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참가정과 통일가의 분열은 진정은커녕 나날이 파국으로 치달아갔습니다. 헬기 사고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인 7월 29일 어머님을 중심한 교회 지도부는 인진님을 미국 총회장으로 발령냈습니다. 10년 넘게 공적인 삶에서 멀어져 있던 인진님을 갑자기 끌어들인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에서 현진님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지요. 인진님의 등장으로 미국에서는 큰 혼란이 일었습니다. 미국에는 대륙회장이 있고 현진님이 그 위에 오랜 기간 미국 섭리 전체를 이끌어왔던 것입니다. 새로 등장한 인진님이 과연 총회장으로서 미국 전체를 책임진 것인지 아니면 교회만 책임 맡은 것인지 그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시 김병화, 박정혜 공동 대륙회장이 아버님께 찾아가 직접 여쭈었는데 아버님의 답은 분명하였습니다. 인진은 총회장이 아니라
목회만 책임 맡는 축사장이다. 덧붙여서 남편 박진성은 교회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려주셨습니다. 김병화 회장은 아버님의 말씀을 녹음까지 해서 인진님에게 가져갔는데 인진님은 아버님의 음성을 직접 확인하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진님은 자신을 실제 발령낸 어머님, 실권자인 국진님과 조율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대놓고 아버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8월 9일 미국 국회의사당 앞에서 현진님은 GPF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당연히 참석해야 할 인진님 부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 취임식을 갖자마자 인진님은 바로 교회 이사진 교체를 시도하였습니다. 기존의 미국 이사진들을 교체하여 미국 통일신령협회가 갖고 있는 자산들을 현진님과 연결된 사람들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주관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수억불을 호가하는 뉴욕의 상징과도 같은 뉴요커 호텔과 그 옆에 맨해튼 센터 등은 미국 통일신령협회 이사회가 경영권을 가진 건물들입니다. 그들은 밤늦은 연락을 통해 다음날 아침 일찍 전화회의를 통해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하였으며 기존 이사들의 일괄사임과 인진님이 세운 새로운 이사진 영입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사회 소집 방식도 비정상적이지만 인진님이 기존의 이사들을 밀어내고 영입하려는 이사들의 면면은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었습니다. 1년의 사실이 아버님 귀에 들어갔고 아버님은 지체 없이 원상복귀를 명했습니다. 인진님 부부는 사임한 숫자의 일부만 이사로 복귀시키고 자신이 심은 몇몇 사람은 계속 남겨두었습니다. 그리하여 2009년 2월에 미국 이사회 사건과 속초 사건의 화근을 만들었습니다. 이사회 파동 직후 현진님은 한국에 들러 아버님을 뵈었다가 칭찬 아닌 나단을 맞았습니다. 아버님은 현진님이 미국 자산을 통제하고자 직접 이사회를 바꾸었다고 오해하신 것입니다. 누가 아버님에게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누가 인진님이 한 일을 현진님에게로 뒤집어 씌운 것일까요? 이런 일이 참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왜 이사회를 다 바꿨냐? 크게 야단을 맞은 현진님이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버님은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미국 책임자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다니. 다시 다 바꿔놓도록 해. 어떻게든 GPF의 가치를 깎아내리려. 현진님은 파라과이와 미국에서의 성공에 이어 2008년 연말까지 전 세계 10개국 이상을 방문하면서 GPF 바람을 이어나갔습니다. 현진님이 직접 방문하지 않은 나라까지 계산하면 세계 20개국 이상에서 GPF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현진님은 주요 대륙 회장들을 행사에 참관시켜 그 결과가 아버님께 곧바로 보고되기도 했고 때로는 아버님을 뵙고 직접 보고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현장의 지도자들 대부분 현진님의 지도력과 GPF의 가능성에 대해 대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진님은 언제 어디서나 단상에 서면 그 자체로 아버님 대신한 아드님으로 비춰집니다. 자연스럽게 아버님의 위상과 가치를 빛냈습니다. 물론 현진님의 반대편에 선 세력들은 어떻게든 GPF의 가치를 깎아내리려 애썼습니다. 그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써먹은 거짓말은 아버님의 가치를 더 크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증거하는 현진님을 역으로 현진님이 아버님을 증거하지 않고 있으며 GPF 행사가 아버님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정적 보고에 앞장선 사람은 김효율 씨와 주동문 씨였습니다. 주동문 씨는 자신이 발표한 공개 서신에서 GPF가 참부모님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정렬되지 못했으며 목표를 상실한 일시적인 사회운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본색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그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배후에서 그를 지휘하는 세력 전체의 시각 또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같은 시각 또는 주장이 현장 분위기와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지 GPF에 직접 참가한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국진님과 형진님도 GPF에 대해 부정적이고 냉담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국진님은 사회운동, 평화운동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고 비판하였습니다. 현진님이 하시는 GPF 운동을 단순한 NGO 활동으로 폄하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어째서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분의 정신세계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했기에 나중에 형진님이 UPF 책임자 자리에 올랐을 때 UPF를 통일교 선교를 위한 하나의 도구이자
수단으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국진님과 형진님이 형님의 하는 일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한 가지 기가 막힌 사례가 있습니다. 현진님이 몽골 GPF 행사를 끝내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선문대에서 진행된 자녀님들의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전숙님도 학위를 수여받게 되어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선문대 행사장으로 갔는데 학위를 수여받은 자녀님들을 대표해서 형진님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행사장에 있던 많은 사람이 몽골에서 현진님이 큰 행사를 성공리에 마치고 귀국하였고 그 행사에 형진님의 부인인 이연아 씨도 참가하고 돌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진님은 인사말에서 국진님에 대해 길게 칭찬을 늘어놓고 현진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세계를 누비는 현진님의 활약에 가장 크게 만족하고 기뻐하시는 분은 바로 아버님이셨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GPF 행사를 끝내고 돌아왔을 때 아버님은 현진이가 이슬람의 문을 활짝 열었다고 기뻐하셨고 일본 GPF 행사를 끝내고 돌아왔을 때는 팸플릿에 현진왕이라는 칭호를 써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노령의 아버님은 GPF에 대해 종종 현진님에게 확인을 하곤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것이냐, 현진이 내 것이냐. 누군가 아버님에게 악의적인 보고를 하고 있으며 그것에 아버님이 어떤 영향을 받으신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현진님은 2008년 후반기 내내 전 세계를 누비며 GPF 돌풍을 일으켰고 참부모님께 올린 서신에서처럼 통일운동 전반을 통일교를 벗어난 초종교 운동으로 혁신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국진님과 형진님은 어머님을 등에 업고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통일교를 앞세운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새로운 직책을 받은 인진님도 러빙 라이프 미니스트리라는 자신의 목회 브랜드를 만들어 미국의 독자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분의 참자녀님은 겉으로는 각자의 분야에서 바쁜 시간을 보내는 듯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세 형제들이 현진님과 대결 구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2008년은 천주사적인 갈등의 본질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해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형제 간의 갈등이나 자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감춰져 있던 근본 섭리관, 섭리운동의 목적과 방향, 참부모님의 레거시에 대한 인식 등의 문제들이 서서히 밖으로 표출되면서 누가 왜 이 문제를 주도하고 조종해왔는지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09년부터는 갈등의 양상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모든 갈등 구조의 핵심에 어머님께서 자리를 잡고 계시다는 것이 7년간의 과정을 통해 밝혀지게 됩니다. 2005년에 세 자녀님에게 허락한 각각의 책임은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현진님은 책임을 자각하고 이를 수습하려 했으나 실현되지 못했고 결국 2009년 이후 광야로 내쫓겨 철저히 부정당하는 가운데 자력으로 장자권을 되찾아오는 길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후계자 책봉식으로 편질된 하나님 왕권 대관식. 2008년 GPF 행사를 끝낸 현진님은 그 어느 때보다 큰 포부를 갖고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현진님에게는 GPF를 앞세워 2013년까지 어떻게 섭리적 목표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로드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들어 참가정과 통일가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입장에서 현진님은 공적 노정을 다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상상 못한 충격이었습니다. 현진님은 이 고통을 하나님의 섭리와 참부모님의 레거시를 지키기 위한 천주사적인 갈등으로 인식하고 정면 돌파를 해나갔습니다. 2009년 1월 3일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훈독교가 거의 끝나갈 무렵 아버님은 1월 15일 예정된 하나님 왕권 대관식 행사를 두고 형진님 부부가 자녀들을 대표하여 2001년 하나님 왕권 즉위식 행사 때 사용했던 왕관과 용포를 쓰고 뒤를 따른다는 내용의 말씀을 갑자기 꺼내셨습니다. 이 한마디가 2009년 이후 섭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접한 현진님은 뭔가 직감한 것이 있는지 즉시 메리어트 호텔로 거처를 옮겼고 천정군과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오해를 받더라도 15일 행사에 불참하여 정치적으로 이 행사를 이용하려는 자들의 수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1월 6일 출국을 결행하였습니다. 이에 가장 당황한 사람은 당연히 이 모든 일을 주도한 어머님이시겠지요. 자기들이 만든 함정에 현진님이 말려들지 않자
어머님은 여러 사람을 보내 현진님과 접촉을 시도하고 출국을 막으려고 했어요. 결국은 이 시도는 무산되었습니다. 현진님은 미국에 도착하여 아버님께 올리는 간곡한 편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편지는 밀봉되어 1월 15일 행사를 앞두고 천정궁에 전달되었는데 아버님께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제지되어 읽혀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버님은 현진님이 아무 연락도 없이 섭리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채 가족과 함께 사라진 것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이후 1월 25일 현진님은 라스베이거스에 머물고 계신 아버님을 직접 찾아가 독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대관식이라는 거야. 선생님 대관식이 아니야. 하나님 대관식은 역사의 처음이야. 아버님은 서두에 그렇게 행사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현진님의 불참을 책망하셨습니다. 3시간가량 진행된 대화 속에서 아버님은 줄곧 하나님 대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현진님을 후계자로 세웠다는 표현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진님이 뉴욕에서도 아버님께 확인했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부터 교회는 의도적으로 이 행사를 후계자 책봉식으로 대내외에 선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효율과 미국의 조슈아 카터 부협회장 같은 사람이 나서서 나팔수 역할을 했습니다. 조슈아 카터는 책봉식을 3번이나 한 것은 현진님이 한국 행사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어쩌자고 아버님께서 정성 들여 준비하신 하나님 대관식까지 이용하는 무리수를 뒀을까요? 결국 현진님이 그들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아버님께서 모든 기반을 현진님에게 물려주실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2008년 초부터 12월까지 거의 대부분의 날들을 집 밖에서 지내며 온 세계에서 거둔 현진님의 실직에 아버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기대가 크셨는지 어머님이 옆에서 너무도 생생하게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을 뒤집을 만한 극단적인 수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관식 행사에서 본래 현진님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형진님에게 맡긴 것이었고 그것을 후계자가 교체되었다고 선전한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그들이 아버님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렇게 포장한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형진님을 공식 후계자로 임명하는 행사를 가지신다면 이런 식으로 편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3대 왕권을 대표하는 가장 고귀한 장자권 상속 의식을 다른 행사에 끼워서 진행할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1998년 현진님 취임식 행사 때 아버님께서 얼마나 감격하셨던가요? 전 세계 앞에 이것을 하나님이 고대하신 청주사적인 사건으로 드러내지 않으셨던가요? 후일 형진님이 어머님과 결별한 뒤 이 행사를 후계자 책봉식이라고 선전하니까 그때서야 마지못해 당시 사회를 봤던 양창식 회장을 내세워 그것은 후계자 책봉식이 아니라 하나님 대관식 행사라고 해명하게 했습니다. 자신들의 입으로 하나님 대관식을 문형진 후계자 임명식이라고 선전하더니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고요. 라스베이거스 미팅에서 현진님이 아버님께 여쭈었던 적이 있습니다. 후계자를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며 그 후계자가 곧 아버님의 레거시를 대표할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앞으로 제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시죠? 이때 아버님은 답하셨습니다. 세계 순회를 하면서 글로벌 피스 홈 어소시에이션을 조직하도록 하여라. 현진님이 몬타나로 돌아오는 도중에 1박을 하였는데 그날 밤에 몽시를 보았습니다. 이른 아침 눈을 뜬 현진님은 정원주 편에 전화를 드려 아버님을 도와드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님은 1월 31일 한국과 미국에서 같은 날에 개최되는 대관식 행사에 꼭 참석하라고 당부하셨고 현진님은 전숙님과 함께 두 행사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미국 행사가 끝나고 이어진 지도자 회의에서 아버님은 현진님에게 세계 180개국 순회 강연을 7월까지 완료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현진님이 다 돌 수 없을 때는 곽정은 가족이 이를 분담하라는 지시까지 내리셨습니다. 특이한 것은 순회 강연의 연설문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아버님 말씀이 아니라 현진님이 GPF에서 발표한 연설 내용이 좋으므로 그것으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